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휴, 다행이다. 주식 안 하길 잘했다. 근데 중요한 건 플러스가 이만큼이 났다가 엄청 올라 있는 거가 떨어지는 거라서 결국 전체로 보면 플러스거든요.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5번째 중간점검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줌 화면으로 봐도 가면이 정말 눈에 띄네요.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솔루션을 드렸어요. 회원님 같은 경우는 이미 전략과 애티튜드와 마인드가 워낙 장기적이고 단단한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과감하게 할 만한 솔루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해주시고 막 뜯어보면서 과제를 내드리기보다는 큼직하게 과제를 내드렸습니다.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우리는 크게 2개의 바구니를 준비를 할 거예요. 자, 1번은 목표는 연금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 거는 그냥 투자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 연금은 맨 밑에 있는 DC, 이걸 챙기는 게 누구에게나 가장 1순위예요. 그 다음에 넘버 2, 연금 저축 또는 IRP예요. 투자를 할 때는요,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위탁계좌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로 ISA를 터서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간접 투자를 용병 고용하는 형태. 하나씩 얘기만 해볼게요. 퇴직연금 제도에 있는 DC에는 한 7천만 원 정도의 잔고가 있었는데 그게 현금으로 너무 많아가지고 그 중에 2천을 예금에 넣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월 100 정도씩 ETF 매수를 시작하셨어요. 충분히 괜찮은 것 같고요. 2번째는 연금저축이랑 IRP인데요. IRP로 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IRP는 TDF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층으로 얹고 싶은 거는 연금저축이 보험의 형태로 있었어요. 자, 요거 가지고 오는 거 첫 번째.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연금 이전 신청해서 연금 저축으로 옮기는 것까지 완료는 했고요. 380만 원 정도는 매수 들어가고요. 네. 2,100만 원은 아직 남아 있는데 달에 150만 원씩 분할 매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걸로 매수하시기로 하셨어요? 셀러리맨 펀드 거기에 가입되어 있거든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맨 밑에 깔고 있는 DC를 예금과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깔고 가고 있고요. IRP에서 TDF 매수해가지고 월 25씩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위에는 연금 저축, 셀러리맨 펀드는 사실상 주식 100% 아주 적극적인 투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종류별로 층층이 잘 쌓아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휴, 다행이다. 주식 안 하길 잘했다.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은 항상 이런 식이잖아요. 오를 때는 막 올랐다가 빠질 때도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 전부터 하고 있던 사람을 많이 벌고 벌었던 것의 일부를 잃는 거라서 결국 전체로 보면 플러스거든요. 근데 시장이 막 좋을 때 좀 뒤늦게 진입한 사람들이 항상 힘든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한 게 불과 몇 년 전 팬데믹 사태도 있었고 뭐 지금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 전부터 계속 연금을 해 오시던 많은 고객분들 계좌는요, 누적 수익률이 많이 깔려 있거든요. 지금 떨어져도 엄청 올라 있는 거가 떨어지는 거라서 힘들지가 않죠. 2번째 바구니를 가지고 계신 거는 투자를 하기 위한 바구니입니다. 위탁 계좌로 투자를 하고 계셨을 거고, 2번째는 ISA 계좌가 뒤늦게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간접 투자. 먼저 위탁 계좌에서는 국내 주식이 들어있어요. 해외 주식은 없고 ETF가 조금 들어있는데 사실 없다고 볼게요. 자, 그리고 ISA는 1인명이 있는데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은 1인명 ISA 있는 거 웬만하면 이전을 좀 하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수익률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처참하죠? 18%예요. 마이너스 13요? 18%. 18%요? 네. 그래서 증권사로 옮기는 거를 아직 못했어요. 머리로만 생각하면 옮기는 게 낫겠지만 마이너스 18%나 있는 걸 손실을 확정하는 그 행위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이거 고민되네요. 은행에 있는 1인명 ISA는 보수를 어느 정도 지불하고 거기서 알아서 운용해 주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수적인 것부터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걸로 해두셨어요. 그래서 주식만 뭐 거의 가득 차 있겠죠. 그래서 시장이 빠진 것만큼 마이너스 18%가 나 있는 거고요. 충분히 공감해요. 마이너스를 손실을 확정 짓는다는 그것 자체는 사실 저도 진짜 살 떨릴 일만큼 하기 싫어하는 행위 중에 하나거든요. 이때는 이성적인 판단 안 되는 거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요. 요거는 자, 보류를 하고요. 네. 대신
계속 부는데 언제까지 불 거냐? 시장은 지금 당장 망할 것 같이 보여주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올라가거든요. 그 시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시장에 안 좋은 뉴스가 하나도 안 나오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가지고 뭐지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부으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되고 나면 증권사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팁을 하나 드리면요, 우리가 ETF를 사면 너무 편하잖아요. ETF는 하나만 뿅 사면 알아서 다 해주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ETF의 99.9%가 패시브형, 인덱스형이라 불러가지고 특정 산업 같은 데 연동이 돼 있어요. 웬만한 거 보면 수십 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뭐든. 그래서 나는 얘는 진짜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럴 때는 ETF가 살만한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은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액티브 ETF가 나오고 있어요. 수동적으로 뭔가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판단해서 될 것 같은 거를 사는 그 펀드를 진짜 상장을 시켜 놓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사세요, 파세요, 그거를 이제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는 저만의 ETF를 상장을 시켜 놓아 버리면 사람들은 이 사람의 생각을 따른다면 그냥 그 ETF만 사면 되거든요. 수익이 나서 이동할 때 그 후에 액티브 ETF로 사시면 아마 맞으실 거예요. 그러면 ISA는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접 투자인데요. 펀드와 ETF 그리고 자문사, 뭐 핀테크 기업들, 요 정도가 간접 투자의 영역이에요. 간접 투자 쪽도 선택의 폭이 되게 넓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자문사를 이용하거나 핀테크를 이용하는 것, 요런 거는 해외 투자하실 때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미국 주식을 사려고 하면요, 맨 위에 있는 10개 정도만 벗어나면 별로 정보가 없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알죠. 이거 뭐 더 밑에 있는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데 다 영어예요. 냉정하게 영어에 능숙하지 않다면 한계가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해외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한다면 자문사나 핀테크 그리고 ETF, 펀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간접 투자를 이용하시는 것이 아주 효율적이고요.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국내 주식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 알고 내가 사고 싶은 기업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해외 주식 쪽만 이렇게 도움을 받으시면 전체적인 포트가 좀 아름답게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해외 주식 고려할 때 서영만 만화가님 주식 관련된 만화책 보고 커터백 앱을 깔았는데 아, 커트백요? 커터백을 이용해서 다달이 매수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해도 괜찮겠죠? 네, 좋습니다. 미국 투자를 주력으로 하는 상품들을 몇 개 만들어 놨어요. 큼직큼직하게 테마를 골라놨으니까요. 최소 가입금 100만 원 정도면 되고요. 추가로 매수하는 거 계속 이렇게 넣으면 알아서 매수 다 해주거든요. 되게 쉽게 돼 있으니까 하시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쿼터백은 1세대 회사거든요. 그거 말고도 최근에 진짜 많이 생겼잖아요. 어떤 기업이든 요새 뭐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그 정도만 하면 미국 투자 이런 거 다 알아서 해주는 거 많이 생겼어요. 뭘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투자라는 두 번째 바구니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 국내 주식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사기. 두 번째, ISA에 있는 거 나중에 언젠가 꺼집어 와서 여기서 액티브 ETF로 바꿔주기. 세 번째, 미국 투자 같은 거는 쿼터백 같은 자문사 앱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시기로. 네네. 봤을 때 전반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추가적인 질문 해주세요. DC 쪽에 지금 7천만 원 있는 거 매월 그냥 100만 원씩 ETF 구매를 이제 하게 되면 ETF도 종목이 너무 많잖아요. 크게 요동치지 않는 그런 ETF를 혹시 조언을 주실 수 있으신지. TDF보다 좀 더 보수적인데 ETF인 것. 채권 ETF가 있고요. 채권이랑 주식이랑 혼합되어 있는 ETF도 있어요. 그거는 정말 아무도 안 사요. 회원님 혼자 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안전한 채권이랑 적극적인 주식이랑 막 6대4 이렇게 해가지고 상장을 시켜놓은 ETF잖아요. 지키려고 하는 거는 다 예금으로 빠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거 인기가 참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 원하시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 후보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첫 번째는 저축은행 예금의 나머지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전히 확정금리인데 높은 금리 주거든요. 두 번째가 채권 ETF인데요. 단기 ETF를 사시면 돼요. 단기 채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너무 고민되네. 단기 채권 ETF가 수익률이 이거랑 비슷할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저축은행 예금을 할 수 있는데 단기 채권 ETF를 보통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보기가 있지만 첫 번째 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다음은 채권 혼합 ETF가 있어요. 혼합 ETF인데 열어보면 설명돼 있어요. 주식을 얼마나 담고 뭐 채권을 얼마나 담습니다. 그런 것 중에 6대4 정도 되는 걸로 고르시면 무난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똑같이 TDF인데 숫자를 조금 더 보수적인 숫자로 하는 거죠. 보수적인 걸로 할수록 채권 비중이 크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시간이 더 지나서 퇴사를 하시고 나서 이 퇴직연금을 수령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TIF라는 걸로 바꾸면 됩니다.
TIF는 현금이 실제로 수령을 하는 것에 맞게 운영이 되도록 돼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예 DC에서 지금 와서 너무 바뀌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데서 투자가 적극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DC 계좌 안에서는 억지로 ETF를 매수할 필요 없이 저축은행 예금을 좀 더 담거나 아니면 TDF 중에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을 담으시고 IRP에 있는 TDF의 숫자를 조금 더 올리시는, 얘는 적립식이니까 더 공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예 이 두 개를 세팅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많이 해소된 것 같아요.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성향에 맞는 투자법 세팅을 해드렸고 이대로 쭉 하신다면 먼 훗날에는 생각하신 그런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아드님께서 한 30살 되실 거니까 같이 봬요. 네, 그때 맛있는 거 제가 네. 쏘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때 회원님 나이가 돼 있겠네요. 금방 갑니다. 아유 그러지 마요. 진짜 시간 너무 빨라요. 진짜 내일 모레 40이라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지금 하고 계신 거 너무 잘 하고 계시니까 의심하시거나 흔들리지 말고 쭉 부으셔가지고 든든한 노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나랑 성향이 되게 비슷하다라고 느끼신다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hese skies have a different light. Why noise that keeps me up at night?